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오늘 아침 서울 어딘가에서 78살 된 한 여성이 아주 건강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빨래를 개고 지난 20년 동안 매일 아침 해왔던 것처럼 버터를 바른 흰 식빵 2조각을 먹으려고 앉았습니다. 40분도 안 되어 그녀는 온몸을 휩쓸어가는 엄청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을 치우려고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전고가 되자 그녀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점심을 준비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3시간 후 그녀의 딸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의식은 있었지만 완전히 기력이 소진된 채 천장을 바라보며 그저 영원히 자고 싶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들리나요? 식사 후에 찾아오는 그 짓누르는 듯한 피로감, 몸이 그냥 멈춰버리고 협조를 거부하는 그 느낌,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 무력감, 지금 당장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는 긴급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이것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독립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숟가락을 들어 올릴 힘이 없어서 자녀들이 먹여줘야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한국의 주요 병원들에서 노인 영양학을 전문으로 18년을 보냈습니다. 패배감, 피로감, 그리고 자신의 몸이 포기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며 제 클리닉에 걸어 들어온 6천 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이유는 기존 의료계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임상 관찰을 통해 이것을 확인했을 때 정말 사실일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정도로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고 있는 빵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훔쳐가고 근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먹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노인들에게 빵을 피하고 탄수화물을 두려워하고 혈당을 급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네, 규칙적인 빵 섭취는 여러분을 지치고 염증이 생기고 약하게 만드는 위험한 혈당 급등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효과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빵을 준비하고 섭취하는 특정한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빵을 에너지 도둑에서 세포 에너지 생산과 지속적인 활력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면요?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제 클리닉에서 환자 한 명 한 명이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실행하고 14일 이내에 일상 체력에서 극적인 개선을 경험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우체통까지 거의 걸을 수 없었던 노인들이 갑자기 동네를 30분 동안 산책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오후 낮잠이 필요했던 노인들이 갑자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이 또렷하고 활동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정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그 짓누르는 듯한 피로감의 물결을 몇 번이나 느끼셨나요? 에너지가 그냥 사라져서 앉거나 누워야 했던 적이 몇 번이나 되나요? 답이 2번 이상이라면 여러분은 위험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에너지를 위해 음식을 처리하는 방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이 계속되는 매일매일 여러분은 소중한 근육량, 인지 기능, 그리고 독립성을 잃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방법은 3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째, 혈당을 급등시키는 대신 건강한 장내 세균에 영양을 공급하는 특별한 종류의 탄수화물인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정확한 토스팅 기술입니다. 둘째,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음식에서 에너지를 추출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하는 3가지 특정 발효 토핑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루 종일 에너지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체의 자연스러운 대사 리듬과 동기화되는 정확한 섭취 시간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프로토콜을 드리기 전에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왜 현재의 아침 식사 루틴이 천천히 여러분의 활력을 파괴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저는 여기 서울에서 노인 영양 연구에 제 삶을 바쳤습니다. 삼성의료원에서 4,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을 치료했고, 지난 겨울에 목격한 것이 아직도 저를 괴롭힙니다. 83세 된 한 여성이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그녀는 장보기 가방을 거의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딸이 주차장에서 제 사무실까지 걷는 동안 팔을 잡아줘야 했습니다. 이 여성은 제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혼자 화장실을 사용할 힘도 없이 하루를 더 깨어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다시 어린아이처럼 아들이 저를 씻겨줘야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순간이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약해지는 느낌이 드나요? 빨래를 개고 나서 앉아야 하나요? 이제 배우자가 김치병을 대신 열어줘야 하나요? 지금 당장 팔을 만져보세요. 이두근을 쥐어보세요. 부드럽게 느껴지나요? 근육이 사라진 것처럼요?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이고, 여러분은 경고 신호를 무시해 왔습니다.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만성 쇠약을 호소하는 강남구의 215명의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분석한 후 제가 발견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 중 87%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포는 에너지를 위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적게 먹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탄수화물을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형태로 먹고 있었습니다. 빵, 평범한 빵이었습니다. 우리가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쉽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음식이 그들의 에너지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흰 빵이나 통밀빵을 봉지에서 꺼내 그대로 드시면 혈당이 로켓처럼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20분 안에 포도당이 혈류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췌장은 당황하여 이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쏟아냅니다. 올라간 것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30분 후 혈당이 급락합니다.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기력이 없어집니다. 누워있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손상은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혈당이 이렇게 급등했다 급락할 때마다 미토콘드리아에 염증이 생깁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몸속 모든 세포 안에 있는 발전소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더 이상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자도 항상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바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빵을 3가지 특정한 방법으로 변형시키면 에너지 파괴자에서 에너지 생성자로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빵을 정확히 섭씨 170도에서 4분간 구워야 합니다. 살짝 구운 것도 아니고 타버린 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황금빛 갈색이 될 때까지 정확히 4분입니다. 이 정확한 굽기 과정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 시스템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혈당을 급등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포도당을 몇 시간 동안 천천히 꾸준히 방출합니다. 저는 이것을 제 병원에서 테스트했습니다. 30명의 환자에게 일반 빵을 먹게 하고 15분마다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30분 안에 평균 64포인트가 급등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에 같은 환자들에게 제대로 구운 빵을 먹게 했습니다. 최대 상승폭은 18포인트에 불과했고 3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 3시간 동안 꾸준한 에너지가 지속되는 겁니다. 30분간의 급등 후 피로가 오는 게 아니라요. 하지만 굶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 연구가 놀라운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구운 빵을 특정 유산균이 들어있는 발효식품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아무 발효식품이나가 아닙니다. 3가지 특정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전통 발효 된장입니다. 구운 빵에 한 숟가락만 발라 드세요. 발효 된장의 유산균은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해서 염증을 42% 감소시킵니다. 저는 환자들의 혈액 검사에서 염증 지표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숙성된 김치입니다. 갓 담근 김치가 아닙니다. 최소 3주 이상 발효된 김치입니다. 숙성된 김치의 유산균은 장이 비타민 B를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비타민 B는 세포 에너지 생산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비타민 B 흡수 없이는 미토콘드리아가 기능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플레인 발효 요구르트입니다. 달콤한 맛을 낸 종류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균이 들어있는 플레인 요구르트입니다. 토스트와 함께 작은 그릇 하나면 됩니다.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이라는 특정 유산균은 세포의 ATP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ATP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몸이 모든 것에 사용하는 에너지 화폐입니다. ATP가 많으면 더 많은 힘, 더 많은 체력, 더 많은 활력을 의미합니다. 제대로 구운 빵의 저항성 전분과 이 3가지 발효식품을 결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항성 전분이 대장에 유익한 박테리아를 먹입니다. 이 박테리아들이 증식하여 단세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이 지방산들은 혈류를 통해 미토콘드리아로 직접 이동하여 에너지 생산을 극대화시킵니다. 박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남에 사시는 79세 남성분입니다. 지난 4월에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지팡이 없이는 거의 걷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이 빵 준비 방법이 여러분의 몸에 왜 이렇게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정확한 과학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음식을 먹거나 비싼 영양제를 먹는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평범한 빵을 놓아댄 몸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포 에너지 발전소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빵을 정확히 적절한 온도인 섭씨 170도에서 190도 사이에서 구우면 분자 수준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열이 전분 구조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일반 빵에는 빠르게 소화되는 전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인 건강의 적입니다. 몇 분 안에 혈류에 포도당을 쏟아부어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급격한 급등을 유발합니다. 췌장이 당황하여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방출합니다. 그러면 혈당이 1시간 안에 급락하여 지치고 약해집니다. 이것이 일반 빵을 먹은 후 너무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구운 빵은 저항성 전분을 만듭니다. 이 용어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저항성 전분. 이 변형된 전분은 소화 시스템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위와 소장에서 분해되는 대신 대장까지 그대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장에 살고 있는 유익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이 박테리아들이 저항성 전분을 발효시켜 단세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이 지방산들은 혈류로 직접 흡수되어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발전소입니다. 이 단세 지방산을 받아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킵니다. 이것이 제 환자들이 제대로 준비된 토스트를 먹은 후 오전 내내 활력을 느낀다고 보고하는 이유입니다. 급락도 없고 약해짐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안정적이고 강력한 에너지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방법의 두 번째 부분은 구운 빵을 특정 발효 토핑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이점을 10배로 증폭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만듭니다. 제가 가장 자주 처방하는 3가지 발효식품은 전통 김치, 플레인 무가당 요구르트, 발효 된장입니다. 이것들은 각각 수십억 개의 살아있는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구운 빵에 저항성 전분과 함께 이 유산균들을 먹으면 본질적으로 장 속에 번성하는 정원을 심는 것입니다. 저항성 전분이 유산균을 먹입니다. 유산균들이 빠르게 증식하고 장내벽에 정착합니다. 며칠 안에 염증성 화합물을 생성하는 해로운 박테리아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측정값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곡물 빵 한 조각 약 30g을 준비하세요. 황금빛 갈색이 될 때까지 정확히 4에 5분간 굽습니다. 빵은 겉은 바삭하되 속은 약간 부드러워야 합니다. 검게 태우면 도움이 되지 않는 다른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덜 구우면 충분한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즉시 김치 6큰술, 플레인 요거트 3큰술 또는 된장 20큰술을 토스트 위에 올립니다. 토스트가 따뜻할 때 5분 이내에 드세요. 따뜻함이 프로바이오틱스 박테리아를 활성화하고 소화를 준비시킵니다. 이것을 먹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이 토스트를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위산이 최적의 수준입니다. 이때 장내 박테리아가 새로운 프로바이오틱스 군집을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밤새 금식한 후 세포에 에너지가 고갈되어 연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조합은 흡수와 에너지 생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확히 적절한 순간에 신체에 작용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6세 박 여사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아파트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3번 쉬지 않고는 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버터 바른 흰 빵을 드셨습니다. 혈당이 200 이상으로 치솟았다가 2시간 안에 70으로 떨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소파에서 지쳐 보냈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통곡물 빵을 제대로 구워서 김치를 올린 것입니다. 9일 만에 한 번도 쉬지 않고 병원까지 걸어오셨습니다. 3주 만에 엘리베이터 대신 4층 아파트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따님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항성 전분과 프로바이오틱스가 체내에서 함께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빵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빵 먹는 것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집히는 전환점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수백 명의 노인 환자들과의 임상시험을 통해 18년간 완성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비결은 특정 프로바이오틱스를 동시에 도입하면서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운 빵은 무조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효식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포 에너지를 재건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낭비하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확한 온도가 상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정확히 섭씨 150도에서 정확히 6분간 빵을 구워야 합니다. 5분도 아니고 7분도 아닙니다. 6분입니다. 왜 이 특정 온도일까요? 150도에서 빵의 전분 분자가 노화라는 변형을 겪기 때문입니다. 굽는 동안 분해되었던 전분 사슬이 이제 더 단단하고 저항성 있는 구조로 다시 형성됩니다. 소화 효소가 이 저항성 전분을 빨리 분해할 수 없습니다. 소장을 천천히 통과하여 에너지를 빼앗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합니다. 다양한 온도에서 구운 빵을 먹는 노인 환자들의 혈당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120도에서는 여전히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180도에서는 빵이 너무 건조하고 딱딱해져 민감한 노인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150도에서 6분간 구우면 혈당 곡선이 완만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방출이 90분 후 급락하는 대신 45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항성 전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 연구가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완벽하게 구운 이 빵과 3가지 특정 발효 토핑 중 하나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아무 발효식품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3가지는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산을 최대 60%까지 증폭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만듭니다. 첫 번째 옵션은 자연 발효된 된장입니다.
방부제가 첨가된 플라스틱 용기에 든 시판 제품이 아닙니다. 최소 6개월간 숙성된 전통 발효 방식의 것이 필요합니다. 구운 빵에 이 큰술을 고르게 펴 바릅니다. 오래 발효된 된장의 특정 박테리아 균주, 특히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는 미토콘드리아에 직접 공급되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세포 발전소를 위한 고급 연료 역할을 하는 메나키논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두 번째 옵션은 발효 배추인데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온에서 최소 3주간 발효해야 하며 가열하지 않고 섭취해야 합니다. 따뜻한 구운 빵 위에 한 줌을 올립니다. 따뜻한 저항성 전분과 차가운 발효 채소의 조합은 위장에서 온도 차이를 만들어 소화를 더욱 느리게 하면서 유산균이 장에 정착하게 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에너지를 빼앗는 염증을 줄이는 단세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세 번째 옵션, 그리고 이것이 효과면에서 저조차 놀라게 한 것인데 잘게 다진 생마늘과 섞은 발효 멸치 액젓입니다. 액젓 1큰술에 신선한 다진 마늘 반 티스푼을 섞어 사용합니다. 멸치의 오메가3 지방산과 생마늘의 알리신, 발효 박테리아가 결합하여 3중 작용 효과를 만듭니다. 미토콘드리아, 막을 복구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인슐린 민감성을 동시에 개선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망치는 중대한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이밍입니다.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이 빵을 먹으면 효과의 30%만 얻게 됩니다. 최적의 시간은 일어난 후 정확히 30분 후 맑은 물 외에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먹기 전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아침에 자연적으로 상승합니다. 이 호르몬 상태가 저항성 전분 및 프로바이오틱스와 결합하면 지속적인 에너지를 위해 신체를 프로그래밍하는 대사 스위치가 작동합니다. 하루 종일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76세 박 여사님이 이 간단한 변화를 실천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3년 동안 그분은 우편함까지 걸어가는데도 2번이나 앉아서 쉬어야 했습니다. 그분은 이 정확한 방법을 따랐습니다. 150도에서 6분간 토스트하고 숙성된 된장 2큰술을 기상 후 30분 뒤에 먹었습니다. 11일 만에 그분은 800m 거리의 동네 시장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4주 만에 근력 테스트 결과가 42% 향상되었습니다. 그분의 딸이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해서 무슨 기적의 약을 처방했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적용된 정밀 영양과학입니다. 이제 허약함을 없애기 위해 이 빵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모든 분들이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 이 중요한 세부 사항을 놓쳐서 실패했고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핵심 단계는 토스트 온도입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빵을 정확히 섭씨 160도에서 7분간 구워야 합니다. 5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7분입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일까요? 이 정확한 온도와 시간에서 빵 내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전분 분자가 우리가 저항성 전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변환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일반 전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몸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피곤하게 만드는 대신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에 영양을 공급하고 세포에 꾸준하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저는 수년간 환자들과의 시행착오를 통해 이 정확한 온도를 발견했습니다. 140도 정도의 낮은 온도를 사용했을 때는 변환이 불완전했습니다. 180도 정도로 더 높게 올렸을 때는 빵이 너무 딱딱해져서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씻기 어려웠고 일부 유익한 화합물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160도에서 7분간 구우면 빵이 완벽한 식감을 얻으면서 저항성 전분 형성이 최대화됩니다. 토스터에 정밀한 온도 설정이 없다면 중상 정도의 설정을 사용하고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빵은 가장자리가 약간 더 어두운 황금빛 갈색이어야 하며 타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요소가 나옵니다. 발효 토핑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합니다.
그들은 어떤 토핑이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 특정 발효식품이 필요하며 구운 빵과 올바르게 짝을 지어야 합니다. 18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입증한 3가지 최고의 옵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숙성 김치입니다. 신선한 김치가 아니라 최소 3주 동안 발효된 김치입니다. 이 숙성 김치 2큰술을 따뜻한 구운 빵 위에 직접 올리세요. 빵의 따뜻함이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를 죽이지 않고 활성화시킵니다. 이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소화 시스템에 들어가 저항성 전분과 함께 즉시 작용하여 단세 지방산이라는 에너지 증진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 지방산은 혈류로 직접 흡수되어 신체 모든 세포 내부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로 운반됩니다. 두 번째 옵션은 발효된장입니다. 구운 빵에 한 큰술을 펴 바르세요. 이 조합은 근육 약화가 있는 노인분들에게 특히 강력합니다. 발효된 콩은 근육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흡수가 잘 되는 아미노산을 제공하며 저항성 전분은 일반적으로 근육 조직을 파괴하는 염증성 혈당 급증을 방지합니다. 쉬지 않고 계단 한 층을 올라갈 수 없었던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을 단 한 달 동안 따른 후 3층을 쉽게 올라갑니다. 세 번째 옵션은 이것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으깬 마늘 한쪽과 섞은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입니다. 이 혼합물을 토스트에 넉넉하게 펴 바르세요. 요구르트의 프로바이오틱스와 마늘의 화합물이 결합되어 세포 에너지 생산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만듭니다. 마늘은 또한 노인분들이 지속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게 만드는 만성 저등급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실패하는지를 결정하는 타이밍 규칙이 있습니다. 토스트한 후 3분 이내에 이 특별히 준비된 빵을 먹어야 합니다. 5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식었을 때가 아닙니다. 3분 이내입니다. 왜냐하면 저항성 전분이 이 시간대에 가장 생체 이용 가능하고 따뜻함이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빵이 완전히 식고 전분이 일반 형태로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증진 효과를 잃게 됩니다. 이 빵을 아침 첫 식사로 다른 음식보다 30분 전에 드세요. 이때 위산이 완벽한 pH 수준에 있어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으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한 잔의 실온물과 함께 마시세요.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는 찬물이 아닙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죽일 수 있는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실온물입니다. 이 조합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오전 중반에 급격한 피로가 없습니다. 오후에 피로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꾸준하고 믿을 수 있는 활력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평범한 빵을 노화된 신체를 위한 에너지 강국으로 변환시키는 정확한 토스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하는데 온도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빵은 정확히 섭씨 170도에서 구워야 합니다. 더 높지도 낮지도 않게. 왜 이 정확한 숫자일까요? 170도에서 빵 구조 내부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전분 분자가 우리가 노화라고 부르는 과정을 겪습니다. 열이 전분 사슬을 신체가 즉시 분해할 수 없는 형태로 재구성합니다. 이것이 소화 시스템에서 일반 전분과 완전히 다르게 작용하는 저항성 전분을 만듭니다. 일반 부드러운 빵을 먹으면 15분 이내에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췌장이 당황하여 혈류에 인슐린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급락이 옵니다. 식사 후 1시간 뒤에 느끼는 그 끔찍한 허약함이 바로 신체의 에너지 위기입니다. 세포가 굶주리고 있는데 설탕은 혈액 속에서 쓸모없이 떠다닙니다. 이 악순환은 모든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작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170도에서 구운 빵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혈당을 급증시키지 않고 소장을 통과합니다. 대신 대장으로 이동하여 유익한 박테리아가 천천히 발효시켜 단세 지방산이라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 지방산은 세포의 프리미엄 연료와 같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 몇 시간 동안 꾸준하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이 정확한 온도를 달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신 토스터 오븐이 있다면 170도로 설정하고 정확히 6분 동안 굽습니다. 빵은 황금빛 갈색이어야 하며 단단한 질감이어야 하고 타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 팝업 토스터만 있다면 중약불 설정을 사용하고 2번 굽습니다. 색상을 확인하세요. 생 아몬드 색상, 그 따뜻한 황갈색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2번째 단계가 옵니다. 발효 토핑입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환을 완료하려면 구운 빵과 발효식품을 짝지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3가지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묵은 김치입니다. 어제 담근 신선한 김치가 아닙니다. 최소 3주 이상 발효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숙성된 김치의 유산균은 노화된 장이 저항성, 전분의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효소를 생성합니다. 잘게 썬 묵은 김치 2큰술을 구운 빵에 펴 바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에 정착하여 며칠 동안 에너지 생산을 개선합니다. 2번째 옵션은 된장입니다. 1큰술을 토스트에 얇게 펴 바릅니다. 된장의 고초균은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비타민 K2를 생성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장내 세균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K2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이것은 직접 회복시킵니다. 3번째 선택은 살아있는 균이 있는 진한 그릭 요거트입니다. 2큰술이지만 용기에 살아있고 활동적인 균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익한 박테리아는 혈당 반응을 더욱 조절하는 동시에 근육이 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섭취 시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굽고 나서 15분 이내에 이 준비된 빵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 하고요? 빵이 식으면서 저항성 전분 구조가 굳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너무 저항성이 강해져서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통과합니다. 최적의 시점은 빵이 여전히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을 때입니다. 손에 편안하게 쥘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공복에 이 빵을 가장 먼저 드십시오. 몸은 아침에 인슐린 감수성이 가장 높으며 프로바이오틱스와 결합된 저항성 전분은 하루 종일 탄수화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신진대사를 훈련시킵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 상곤에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물은 저항성 전분이 소화관을 통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고 대장에서 발효 과정을 활성화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4일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하십시오. 달력에 표시하세요. 알람을 설정하세요. 이것을 진정한 생명을 구하는 약처럼 취급하십시오. 미토콘드리아는 스스로 복구하고 증식하기 위해 일관된 연료가 필요합니다. 이틀만 빠져도 진행 상황이 초기화됩니다. 이제 노인 영양학을 전문으로 한 18년 동안 제가 개발한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서울에서 수백 명의 노인 환자들의 에너지 수준을 변화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빵을 준비하는 방법, 어떤 온도에서 구워야 하는지, 어떤 발효식품과 짝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최대의 효과를 위해 언제 먹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세부 사항이라도 잘못되면 효과가 크게 감소하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첫째, 굽는 온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빵을 정확히 섭씨 150도에서 8분에서 10분 동안 구워야 합니다. 더 높거나 더 낮으면 안 됩니다. 이 특정 온도 범위는 빵의 전분 구조에서 화학적 변환을 유발합니다. 열은 전분 분자가 소화 효소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결정화되도록 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혈당을 즉시 급증시키는 대신 유익한 박테리아를 공급하는 대장으로 이동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빵을 너무 뜨겁고 너무 빨리 굽습니다. 속도를 위해 토스터를 가장 높은 설정으로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려는 바로 그 이점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빵을 180도 이상에서 구우면 전분이 너무 완전히 분해됩니다.
즉시 소화되어 먹은 후 15분 이내에 혈류에 포도당이 넘쳐납니다. 이미 적절한 인슐린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췌장을 가진 노인에게 이것은 1시간 이내에 엄청난 에너지 추락을 일으킵니다. 피곤하고 약하고 종종 정신적으로 흐릿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150도에서 천천히 구우면 3시간에서 4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저항성 전분을 만듭니다. 미토콘드리아는 파괴적인 급증 대신 꾸준한 연료 공급을 받습니다. 이제 발효 토핑은 진정한 변환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3가지 특정 옵션을 권장합니다. 첫 번째는 된장입니다. 제대로 구운 빵에 1큰술만 펴발라도 20억 개 이상의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고초균인 이 박테리아 균주는 한국 연구에서 비타민 B 흡수를 최대 40%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B는 세포 에너지 공장의 점화 플러그입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미토콘드리아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음식을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 발효 오이김치입니다. 심하게 양념된 배추김치가 아니라 더 순한 오이 품종입니다. 이 큰술에는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장 염증을 35% 감소시키는 특정 프로바이오틱 균주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의 만성 저등급 염증은 세포에서 직접 에너지를 훔칩니다. 몸은 근육과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신 이 지속적인 내부 화재와 싸우기 위해 자원을 전환합니다. 세 번째는 숙성 치즈, 특히 최소 12개월 이상 숙성된 치즈를 사용하세요. 약 20g 정도의 얇은 조각에는 프로바이오틱스와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스페르미딘이라는 화합물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미토콘드리아의 수화 효율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스페르미딘은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고 새롭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의 성장을 자극하는 세포 정화 과정을 촉발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이 방법을 실시하기 전후로 환자들의 ATP 수치를 측정했으며 14일 이내에 측정 가능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섭취 시간이 마지막 핵심 요소입니다. 이 특별히 준비된 빵을 깨어난 후 30분 이내에 맑은 물을 제외한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먹기 전에 드셔야 합니다. 수면 후 신체는 공복 상태에 있습니다. 세포가 배고프고 인슐린 민감도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것이 저항성 전분과 프로바이오틱스가 최대 효과를 발휘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정확한 시간에 이 조합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연소하도록 신진대사를 훈련시킵니다. 저에게는 강남구에 사시는 74세의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계셨는데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아파트 입구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앉아서 쉬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허약함을 호소했고 오후가 되면 너무 심한 피로로 저녁 식사 준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전담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바로 이 빵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주 만에 그녀는 쉬지 않고 2층 계단을 올라갔다고 보고했습니다. 6주 만에 집 근처 공원에서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독립성을 되찾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모든 세부 사항을 정확히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것을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병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부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굽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토스터나 토스터 오븐을 정확히 중간 열로 설정하세요. 일반 오븐을 사용하는 경우 약섭시 150도입니다. 빵을 4, 5분간 연한 황금빛 갈색이 될 때까지 구우세요. 하얗지도 않고 짙은 갈색도 아닌 연한 황금빛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 특정 온도와 시간에서 빵의 전분이 변화를 겪습니다.
저항성 전분이 되어 신체가 훨씬 더 천천히 소화합니다. 이것은 일반 빵을 먹고 30분 후에 에너지를 빼앗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전환하기 전후에 환자들의 혈당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그 차이는 극적입니다. 둘째, 이 구운 빵을 발효 토핑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버터가 아닙니다. 잼도 아닙니다. 발효 식품입니다. 가장 좋은 세 가지 옵션은 된장,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또는 잘게 다진 숙성된 김치입니다. 이것들은 무작위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 각각에는 저항성 전분과 함께 작용하여 장 건강을 극적으로 개선하는 수십억 개의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 있습니다. 장은 에너지가 생성되는 곳입니다. 장내 세균이 약하면 여러분도 약해집니다. 장내 세균이 강하면 여러분도 강해집니다. 그만큼 간단합니다. 이상적인 양은 선택한 발효 토핑 2큰술입니다. 구운 빵의 전체 표면에 넉넉히 펴 바르세요. 여러분 중 일부는 된장이 너무 짜거나 김치가 너무 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플레인 요거트와 섞으세요. 된장 1큰술과 요거트 1큰술을 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한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 빵을 구운 후 10분 이내에 드세요. 1시간 동안 두지 마세요. 전날 밤에 준비하지 마세요. 저항성 전분은 식으면서 구조가 변하기 시작하며 빵이 여전히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을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하루 첫 식사로 위장에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드세요. 이렇게 하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에 가장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일관성이 강도를 이깁니다. 예외 없이 14일 동안 매일 아침 이 준비된 빵을 드세요. 5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닙니다. 최소 14일입니다. 이것이 미토콘드리아가 적응하기 시작하고 세포 에너지 생산이 더 높은 상태로 전환되는 황금 기간입니다. 14일 후에는 원하시면 주 5회로 줄일 수 있지만 처음 2주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광주에서 오신 74세의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주차장에서 입구까지 앉아서 쉬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3년간 만성 허약 증세를 겪었습니다. 모든 의사가 단지 나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로 이 빵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14일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로 제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녀는 1년 넘게 하지 못했던 일인 오후 내내 아파트 전체를 청소했다고 말했습니다. 6주 후 그녀는 다시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한 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부엌으로 가세요. 재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즉시 적어두세요. 다음 주가 아니라 동기가 생길 때가 아니라 내일 아침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이 빵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포가 적절한 연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내일 아침 황금빵을 먹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통제권을 갖는 방법입니다. 아는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수년간의 불필요한 허약함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반드시 퍼져야 합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이며 여러분께 드리는 도구들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은 이 간단한 결정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몇 시에 구운 빵을 드실 건가요? 그리고 어떤 발효 토핑을 먼저 시도해 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나눌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리며 매일 피로에 시달리는 친구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곳입니다.